반갑습니다. 업무돈 바보샵 용호쌤입니다. 네, 지금 퇴근하고 유튜브 영상 찍어보려고 아이폰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약간 좀 얼굴이 초췌할 수 있는데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 24살 5월달에 셀프 인테리어로 저희 옥무동물 매장을 오픈을 했는데 제 블로그랑 유튜브에 간단하게 좀 올리긴 했지만 제가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좀 찍게 됐어요. 저는 24살 5월달에 오픈을 했다 보니까 좀 어린 나이에 미용실을 좀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굉장히 좀 부족했고 여러가지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정말 많이 좀 힘들었었는데 뭐 미용사 자격증이나 면허증 그런 진부한 이야기보다는 만약에 지금 오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미용실 오픈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꿀팁 위주로 좀 영상을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는 셀프 인테리어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은 셀프 인테리어를 하지 않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게 되면은 엄청나게 인테리어 가격이 오릅니다. 사실 확실하게 하는 거는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다음에 미용실 오픈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모은 돈이나 대출의 한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을 했어요. 셀프 인테리어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작은아버지가 에어컨을 하세요. 그래서 작은아버지 오신 다음에 에어컨의 견적을 받고요. 그 다음에 셀프 인테리어를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셀프 인테리어 과정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은 알 수 있어요. 셀프 인테리어를 하려면은 목공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배관도 해야 되고 에어컨도 해야 되고 타일도 해야 되고 벽도 해야 되고 거울도 해야 되고 여러가지 좀 할 게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순서를 체계적으로 노트에 다 정리한 다음에 기술자분들이 바로바로 이 현장에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게 그럴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마냥 셀프 인테리어라고 해서 자재만 사놓는 게 아니라 자재를 사놓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기술자들이 몇 월 며칠 언제 움직일지 언제 빠질지 인건비가 총 얼마가 들고 자재비가 얼마나 나갈지 그런 것들을 살짝은 오버해서 계산을 한 다음에 여유있게 좀 오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픈할 때 이 정도 비용이 들 줄 몰랐는데 한 500만원에서 1000만원이 더 나온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인건비를 조금 더 썼거든요. 인건비도 그렇고 재료비도 좀 남는 게 많았고 그래서 자재들을 버렸어요. 자재를 버리는데도 돈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거부터 목공, 배관, 뭐 에어컨, 타일, 뭐 벽지 등등 커튼 그런 것들을 인터넷과 유튜브에 잘 검색을 한 다음에 내 매장 상황에 맞게 셀프 인테리어를 진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네, 일단 셀프 인테리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좋은 방법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셀프 인테리어 기술자 구하는 것들은 네이버에 인기통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기술자들이 있는 그런 카페들이 있어요. 그런 곳을 가셔도 되고 아니면은 직접 뭐 아는 지인분이라든지 미팅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어쨌든 미용실 오픈을 하면서 돈을 너무 많이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절약하는 쪽으로 좀 진행을 했어요. 네, 미용실 셀프 인테리어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한 달 정도 걸려서 했는데 한 인테리어 비용만 한 집기를 제외하면 한 3천만원 정도 든 것 같습니다. 제 지인분들은 그것보다 더 적게 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 똑같은 평수에 저희 매장 평수가 25평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인건비랑 재료비 같은 경우를 많이 낭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랑 똑같은 시술을 하지 않는 바람에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용실 셀프 인테리어가 이제 끝났으니까 미용실 영업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미용실 위치가 경기도 안양시 동편마을에 있는 곳이에요. 동편마을 2층에 있는데 여기가 사실 입지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제가 여기 미용실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갈비집이었는데 자리가 워낙 안 좋아서 10개월 동안 세입자분들이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자리가 안 좋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목이 안 좋은 곳에 왔냐면은 미용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냥 미용실이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를 알리면은 손님들이 찾아오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를 알리기 위해서 블로그 마케팅을 고등학교 때부터 쭉 했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블로그 마케팅을 했어요. 네, 그래서 미용실 오픈을 하기 전에 미용실의 오픈 준비 과정과 그리고 남자 헤어스타일 트렌드 분석 그리고 남자 헤어스타일 작품 사진 이 3개를 계속해서 꾸준하게 블로그 임시 저장을 통해서 글을 모아놨습니다. 그 다음에 미용실 오픈을 하고 나서 쭈루룩 미용실
미용실 블로그 글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블로그 글을 올렸고요. 인스타그램도 마케팅을 했지만 저는 블로그로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루에 1명, 2명 이렇게 머리를 자르다 보니까 손님이 전 없었고, 그리고 저는 원래 디자이너 생활을 압구정 로데오 쪽과 그리고 홍대에서 미용실 생활을 했기 때문에 손님들이 아예 거의 없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 미용실에서. 그러니까 저는 손님을 데려온 게 아니라 제가 100% 손님을 거의 창출했다고 봐도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고생을 많이 했지만 블로그를 꾸준히 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점차 쌓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픈을 했지만 처음 1년이 힘들다고 하지만 저는 좀 자리를 좀 빨리 잡았습니다. 자리를 거의 한 4개월 정도 만에 잡은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오랫동안 열심히 했고 오픈하기 전에 그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얻어온 결과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미용실 오픈을 하기 전에 내가 나한테 맞는 마케팅 플랫폼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미용실 오픈하고 계속 컨텐츠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게 그 컨텐츠를 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1인 미용실을 지금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능 기술에 대한 공부도 끊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어렸기 때문에 기능 기술에 대한 그런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유명한 강남이랑 홍대에서 스텝 생활부터 초급 디자이너까지 밟아서 디자이너가 됐지만 그 정도 경험으로는 굉장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쉬는 날마다 세미나를 다니면서 남자 머리 커트나 펌을 정말 잘하시는 선생님들한테 정말 값비싼 돈을 주고 또 저 자신에 대한 투자를 한 거죠. 왜냐면은 그 투자는 다시 돌아올 걸 알기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나는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미용실 오픈하기 전에 디자이너는 맞았지만 제가 기술자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그런 기술을 배우고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정말 커트나 펌을 했을 때 완벽한 저희 옴무돔무만의 프로세스가 있어야 그 고객님들이 이제 소개도 시켜주시고 정말 머리 잘 자른다 이렇게 소문을 내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셀프 인테리어, 두 번째는 나한테 맞는 마케팅 플랫폼, 세 번째는 기능 기술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1인 미용실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을 느끼고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정말 느낀 점은 1인 미용실 운영이 쉽지는 않구나, 그리고 1인 미용실을 계속 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은 1인 미용실을 계속 하게 되면은 결국은 저 혼자 일하기 때문에 매출적인 부분에서도 한계가 있고 디자인에 대한 타인의 피드백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이 좀 더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기능기술 공부와 마케팅을 꾸준히 해서 저희 옴무돔무 매장을 가치를 알린 다음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식구들을 좀 뽑아서 앞으로도 좀 재밌게 미용을 할 생각이고요.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